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포럼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의 서비스 활용 가치에 대해 발표를 맡은 주식회사 리얼타임 메디체크 임재준 본부장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디지털 헬스케어 연합 포럼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지난 2년간 추진했던 약물 안전 사용 서비스 DU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를 DUR을 활용한 백신 수요 예측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에 앞서서 저희가 온열에든 개도 안 걸린다고 하는 그런 감기에 지금 어언 2년 동안 지구촌 사람들이 많은 생존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끝나지 않았고 그 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힘을 내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활용을 했었던 약물 안전 사용 서비스를 활용한 백신 수요 예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범유행급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의 위협과 사회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 세계 각국의 보건 역량은 국가 차원의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예전부터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늘 2003년, 2004년, 2009년, 2014년 계속 반복되는 바이러스의 전파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자와 피해액이 정말 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집계가 불가한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밀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에 대한 부분이 뉴욕의 8배, 도쿄의 3배, 30개의 OECD 국가의 제1도시들 가운데 가장 높은 그런 밀집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예방 대책으로 백신에 대한 개발 관심이 폭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제 그 감염병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위생에 대한 행동 표준화가 대세였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 백신에 대한 것에 대한 개발과 그리고 적시 보급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기도 하죠. 따라서 정부는 백신 개발에 대한 신기술 확보와 R&D 산업 육성에 많은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리얼타임 메디체크는 코로나 발생 이전이 2018년부터 백신 수요 정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서 현재 인플루엔자 백신 수요 예측 인공지능 실증 사업을 하는 국가 연구과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의 이름은 DUR을 활용한 실시간 인플루엔자 백신 수요 예측 인공지능 실증이라는 과제로 2019년 8월 9일부터 2021년 8월 8일까지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실증 특례 확인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잠깐 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절기성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수요 예측을 위해서 건강관리심사평가원의 DUR 데이터에 DR 데이터의 전체가 아니고요.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아서 수요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수요 예측 정확성을 실증하는 그러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수요 예측에 어떤 저희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수요 예측의 빈번한 실패가 2017년도 제약사의 반품 손실률로 백신 공급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었고 이는 2015년부터 2018년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제약사의 컨설팅을 들어가서 그러한 백신에 대한 공급 주체인 제약회사의 현실을 파악했을 때 이미 팔면 팔수록 손해도 커지는 불합리한 시장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품만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것만이 아니라 남아도 문제이고 또한 모자라도 문제인 백신 수요 물량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족하게 되면은 어떤 독감 백신에 대한 품귀 현상이 발생을 해서 수요 예측에 대한 질타를 받았고 모자라게 되면 남게 되면 또한 제약사의 큰 손실로 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원가 상승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올바른 백신 수요 예측 모델 구축을 위해서 과거의 백신 사용 이력과 그리고 그 당시에 다양한 이력 백신 사용에 영향을 미쳤던 다양한 변수와의 상관성 분석을 기본적으로 해서 처방되는 백신 데이터를 수집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의 비식별 정보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식별 정보는 네 가지였고요. 요양병원명과 그다음에 백신 제품명, 그다음에 처방일, 그다음에 처방 개수, 비식별화된 정보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안전 사용 서비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러 의사분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에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복 처방을 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같은 약으로서 한 환자에게 뭐 예를 들어 피부약 드시는 피부 쪽에 관련돼서 약을 처방받으시는 분과 그다음에 치과 쪽에 이제 처방을 받으시는 분, 이 두 처방을 하루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그 기간 안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복 처방이 되지 않게끔 사전에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데이터를 비식별 데이터를 제공을 받아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DL을 활용해서 과거 3개년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예측 변수와 예측 변수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피처 값을 뽑아내서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었고요. 인접되어 있는 3일간의 데이터, 이제 예방 접종이 시작되고 나면 그 근접되어 있는 3일간의 데이터를 또 제공을 받아서 최적화 과정을 터져서 이것들이 또 한번 다시 한번 학습 데이터로 들어가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저희가 구축을 해서 예측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예측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지만 이 예측에 대한 알고리즘을 직접적으로 사업화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되었고요. 예측에 대한 모양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총량에 대한 예측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량 예측 같은 경우는 연간 수요에 대한 예측을 계산해서 계산 프로그램으로 예측량을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의 과제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이 되었고요. 이러한 예측에 대한 부분만으로 한 가지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DR에 대한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그 데이터,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말고 그와 똑같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무언가 실측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DR에 대한 시스템의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는 실측 데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형의 네 가지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실측 기기를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측과 실측에 대한 그 갭을 가지고 저희는 한 번은 이제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실시간 집계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또 알고리즘에 대한 고도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집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있었던 의료 데이터의 대부분은 누적된 총량 데이터라고 하면 실시간 데이터는 시계열에다 태워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이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집계를 통해서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저희가 찾아내게 되었고요. 실시간 집계라는 것은 실시간에 대한 수요 현황을 관제해서 이 모델을 단기 수요 예측 관제로 다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전체 양에 있어서의 지금까지 어떤 파란색 선을 보시게 되면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보라색 선이 예측에 가장 가깝다라고 판단이 돼서 예측선을 그리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와 미리 이제 발생할 데이터를 미연에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많은 분들이 오는 것에 대한 주기를 예측하지 못하시게 되면 그 접종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거나 또 하나는 또 너무 적은 인원이 이렇게 오시거나 하게 되면 현장에 있는
인력들의 어떤 넘밸류 타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실측 데이터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과부족에 대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과부족 상황을 조기에 인지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한 백신에 대한 재분배, 특히 무료 백신의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재분배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탁 의료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제공받고 있는 그 수요를 보면서 추이를 예상하면서 어느 병원에서는 어느 만큼 부족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추이를 분석하면서 재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재분배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공급 시기라든가 재분배 물량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실시간 집계를 저희가 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응용 사업군에 들어가는 백신 접종 인증 서비스,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기 인플루엔자를 대신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그 실시간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의 그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에 대한 서비스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 대한 인증 서비스는 저희가 연초에 이미 개발을 했고요. 부작용 자가진단 서비스 또한 연초에 개발을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부작용에 대한 현황을 관제할 수 있는 실시간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뒤에 부분은 이제 응용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총량 예측과 추이 예측 그리고 실시간 집계를 통해서 예측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량과 적시, 적소라는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가 충족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결과를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간에 그냥 백신에 대한 접종을 이루었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모바일 QR코드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이러한 실시간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개발하게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미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의료 정보에 있어서의 메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분야에서는 독립적인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 수집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많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에서는 투자 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IBM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 소비자가 저희가 이제 그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이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 연합 포럼이면서도 어떤 헬스케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는 백신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백신 헬스케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지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제일 강력한 것이 바로 불안감과 불신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미션이 남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 먹은 라면하고 오늘 산 우유의 유통기간은 여러분들이 알고 확인을 하시면서 몸에 직접 주입되는 주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인플루엔자 주사 맞으셨습니까? 라고 하게 됐을 경우에 맞았다고 하지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어떠한 로트 번호를 가지고 있고 언제 생산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과제를 추진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내용들을 고객이 몰랐었던 내용들을 알 수 있게끔 제공해 줌으로써 스스로 백신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만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접근을 하면서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백신에 대한 공급자와 백신에 대한 소비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백신에 대한 공급자는 공공기관이 될 것이고 정부의 입장이 될 것이고요. 백신에 대한 소비자는 접종 대상자가 될 겁니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언제 맞았고 얼마만큼 맞았고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서비스가 매우 유의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실시간 데이터를 하면서 노쇼에 대한 예상도 연초에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보완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백신 소비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백신을 맞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혼자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하고 내가 몸이 좀 안 좋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겠지만 혼자 겪어야 되는 그러한 부작용에 대한 고통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좀 더 많은 신뢰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백신을 QR코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게 되면 맞는 백신을 바로 즉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또한 저기 어떤 자치구에서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가진단이라고 하는, 자가진단 체크라고 하는 약 13개의 질문을 가지고 3시간, 48시간, 72시간 접종한 이후에 이 디바이스, 실시간 디바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맞는 시간이 초 단위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이후로 3시간, 48시간, 72시간이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마다 한 번씩 그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체크를 하면서 그 내용들이 본인이 의사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거리라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모형은 IoT 모형으로 해서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 다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 모형으로 해외 쪽에서 요구가 많아서 글로벌 스탠다드 모형으로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모바일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을 또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용 디바이스와 통합 플랫폼 기능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고, 지금 5월달에 8월달 가운데에서 시범 적용을 했고, 일전에 인제 쪽에서 저희가 약 587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한번 했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어떤 전시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백신에 대한 생산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백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백신을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로 확보하기를 원하는데, 도입되고 난 다음부터 백신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로 진출할 예정이고요. 작년 중기부 장관님께 규제자의 특구 박람회에서 발표를 했었던 내용도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시평원 데이터의 가치는, 그동안에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 수학자에게 제가 물어봤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수학이라는 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학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수학은 인간의 공통적인 언어로 자연의 무한한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괜히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에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수학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자연의 무한한 패턴, 바로 이러한 패턴, 화면에 보이시는 이러한 패턴, 이런 것들을 인간의 언어로 풀어냄으로써 그 자연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연에 일어나고 있는 패턴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식으로라도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심평원의 가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통계로도 활용하기가 애매하다고 하는 얘기들은 많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받았던 데이터의 소중함은 심평원의 데이터뿐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분들의 전문성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인사이트가 바로 세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나중에 많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따로 별도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